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시장이 2600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목자들은 2800까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갈 거라는 예측을 해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총선 이후에 주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분명한 주식시장이 상방이 됐건 하방이 됐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정중동에 있는 상태가 가장 힘든 시장입니다. 요 근래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에 비해 상당히 하방으로 흘렀습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시장입니다. 특히 개별주 주식들이 상당히 좋지 않는 상태에서 대형주 중심, 특히 저 PBR 중심의 시장이 열렸다가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 주식이 반짝하면서 개인들이 웃는 하루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떤 식으로 되든지 상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2024년입니다. 특히 2024년 1분기가 된다면 주총의 시즌과 함께 각종 회사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런 실적들이 나온다면 주식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장외 주식 시장도 끝없이 상승의 기운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에이프릴에 주관된 신한투자증권의 청약 고객이 62만 명, 이 중에서 30만 명이 생애 처음으로 청약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40대가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모주 주식 시장에 일반 개인들이 관심이 집중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청약 기록을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주도 못 받는 회사가 바로 이 APR입니다. 그러나 이 APR은 이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6년 전부터 거래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때는 정말 소외된 주식이었죠. 주식 수도 작았지만 6년 전에 이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몇천 프로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은 공모주 이전 시장으로서 이 APR 같은 주식들이 4년, 5년 전부터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K뱅크가 급등하고 있죠. 15조 원대 대여주라,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K뱅크가 상장 주관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NHN, KB,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 하나로 인해서 13,000원대에서 만원대 초반에 있던 주식이 거의 한 달 사이에 8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일별 거래 형태를 보시면 2024년 2월 1일 날 11,600원짜리 주식이 현재 2024년 2월 23일까지 본다면 거의 80% 가까이 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거래를 보시면 3,000주, 5,000주, 4,000주, 2,000주, 1,000주, 4,000주, 2월 20일에 1,900주로서 14,000원대를 도달을 했고, 2월 21일, 2월 20일 양 이틀간 만주 단위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18,8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 오늘자 가격이 3만원입니다. 이 회사를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카카오뱅크가 2023년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정도 나왔고, K뱅크는 영업이익이 거의 400억에서 500억 사이 나왔겠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18,800원까지 간 것은 이상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3만원인 상태에서 K뱅크가 18,800원은 오버슈팅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은 거래량을 폭발하면서 일으킨 게 아니라 단기적 만주, 2만주 거래량으로서 이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규로 이 K뱅크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M20에 관련 전화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처남이면서 M20 2대 주도로 등극한 형인우 씨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인 그로스가 어떤 회사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인 그로스가 주목하는 회사는 분명한 비전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실질적 수익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규모는 작아도 기초가 튼튼하고 특색 있는 고수익 기업이지만 시장에서 소외되어 회사의 내적 가치보다 시장의 평가가 낮은 회사를 발굴해서 장기 투자한다.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중장기적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처를 가진 기업에 투자한다. 또한 최고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과 미래에 대한 계획,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과 함께 새로운 성공의 길로 스마트인 그로스가 함께한다. 이런 투자 원칙으로서 현재 스마트인 그로스가 투자한 회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듀오 투자회사로서는 카카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알테오젠에 투자를 했습니다. 5% 이상이죠. 이 알테오젠이 현재 바이오 주식의 가장 큰 대장주로서 치고 왔고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25% 가까이 폭등한 주식입니다. 현재 주가가 13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죠. 이 알테오젠에 형인호 씨가 가감히 투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에브리붓에도 투자를 했고 코스닥에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비상장에도 투자를 했고 M2NT에 10%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비상장에서 가장 많이 투자해주는 다이와잉스 그 뒤를 위해서 M2NT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 자체가 향후 회사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회사를 선정할 최소 1, 2년 장기 보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목표 주가와 보유기간은 따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성 및 미래 전망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5년에서 10년 이상이 지속적으로 보유한다. 이런 상태를 보고 있을 때 형인호 씨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인 글로스가 추구하는 투자원 측에 이 M2NT가 정확히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M2NT의 성장성은 이게 그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비전임 임상 2상이 발표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임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홈쇼핑 판매라든가 대대적인 수출절이 일어난다면 왜 형인호 씨가 이 회사에 지분을 또다시 투자하였는가? 그래서 2대 2주까지 등극하였는가? 아마 스마트인 글로스의 투자 원칙에 맞게끔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M2NT가 갖고 있는 이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감소증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어서 주저거리고 있을 때 희망 같은 M2NT 회사가 나타나 근본적인 근감소증 치료기 개발을 완료한다면 그 시장성은 놀라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중저주파 동물 실험서 효과가 확인됐고 조만간 비전 임상 2상이 발표되는 시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상장 회사는 APR 주식을 5년 6년 전에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런 회사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성공의 기반으로 갖듯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기업들 공모주 시장에서 한 주, 두 주 밖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시장인 장외주식 시장을 공부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외주식에 궁금증이 있는 분들 아래 메일이나 이 전화번호에 문자를 주시면 충분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